게 구체적으로 좀 설정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항상 하나님 부르시면 또 금방 이 세상을 가게 되는데, 우리 후배 딸들, 손녀딸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성 지도자들을 초점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성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삶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과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남녀가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잘 행복하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놓고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왔습니다. 21세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이러는 시대가 여성 시대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개회식 예배 때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불합화의 44개국 나라 중에 16나라가 여성 지금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불합화의 움직이 여성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21세기는 여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자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또 우리 사회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만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내가 잡은 인구의 반인 여성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름지기 그렇게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온 세상에 다 발휘를 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경쟁 시대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방송하는 뜻에서도 오늘 대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가 가까워서 그러나요? 지난데 좀 잠깐만, 누가 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회 가치관, 또 파라다임들이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변혁의 시대, 대변혁을 이루는 아주 그레이트 체인지죠. 대변화를 온 세상에 가졌습니다. 가져와야만, 그걸 성공적으로 온 변화를 성공적으로 성취시켜야만 이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데 왜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이게 아니까 아까 됐는데요? 아까는 됐는데? 아까는 됐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됐어요, 조금 전에요. 이게 잘 안 움직이는데요. 이 포인터가 안 돼요. 됩니다. 돼요. 네, 됐습니다. 자, 21세기의 변화의 물결이 지금 불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물결 중에 가장 우리가 세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부통령이 다녀갔어요. 여자 부통령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그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어느 나라고 여성이 성공하는 나라가 성공하는 나라.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여성이 성공을 해야 그 나라가 성공이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모토, 자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모토로 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자기가 보통이 됐다. 최선을 다해서 여성이 성공하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과연 여성 리더십 시대가 좀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온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혁의 주체가 오늘 우리 제목에서 나오듯이 일어나 비춰라. 여성이 나와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까 이배용 총장님처럼 어떤 큰 자리가 주어지면 그 굉장한 권력의 자리죠.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을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권력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권력의 중심이 어디가 다 있었느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남성에게 많이 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가서 그걸 잘 했으면 좋은데 올해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뭐 전쟁도 많이 나고 온 세계 갈등과 그 다음에 또 전쟁, 그 다음에 권위적인 폭력적인 이런 리더십으로 많이 변질이 됐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여성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다. 여성이 대안으로 와서 일을 하려면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돼야 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임명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 리더들이 많이. 리더라는 것은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을 함께 하고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들과 더불어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같이 합세해서 들어가야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우리 봉건적인 시대 또 보수적인 전통적인 가족 문화 시대에는 여성은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만 따라만 가는 거죠. 남성의 결정에. 그러기보다는 여성도 같이 멤버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통합되어 들어가야만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여성 대통령이나 또는 내각제에 있어서의 총리들이 전국 전 세계 한 30여 개국 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숫자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아직은 15% 정도인데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더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여성들도 있고 또 이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최근에 지금 다 여성 총리가 됐죠. 프랑스는 여성 대통령이 됐고 30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총리가 30년 만에 총리가 나왔고 우리 그레이트 브리탄 영국에서도 지금 총리가 지금 3번째 여성이 지금 나와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파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프라파에는 그야말로 지금 여성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퍼센트지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6%지만은 그도 역대 가장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지 여성 리더십 시대에 온 지구상에 지금 진입을 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변화는 이렇게 급속도로 21세기 들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유럽 보면요. 유럽 의회의 국회의장, 입법의장이 말타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말타에. 그 다음에 유럽 중앙회의 총재 여기 크리스틴 리카르도라는 여자는 IMF 총재하면서도 우리한테 많이 얼굴이 익었던 여자죠. 또 그 밑에 집행위원회 위원장 EU의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이라는 아주 미모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지금 이 세 자리가 유럽에서 지금 EU에서 최고위직 상임마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덥고 얼마나 폭염 속에서 여름이면 고통스럽게 특히 불합한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있죠.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물가 상승은 뭐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 있고요. 또 코비드 19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런 위험 지경에 있죠. 불안가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성들이 지금 막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여성들이 지금 이 위기를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 참여율은 저 끝에 한 약 20%라고 있죠. 저 끝에 20% 정도. 그러면은 이 앞에서 3%대 우리나라 이게 지금 세계 여성들의 정치 참여인데요. 정치 참여인데 26.1%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돋보기가 잘 안 보여서 혼돈했는데요. 그리고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작았어요.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서 지금 2022년이죠. 1995년은 이제 북경 세계 여성 회의에서 그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평균이 26.1%, 100명 중에 26명이 100명 국회의원 중에 세계 평균이 26명이 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18.6%입니다. 저기 노란 색깔로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8.6%로서 지금 거의 순서를 매긴다면 126등 전 세계에서 아직은 뭐라면 후발대죠.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세계 교역량이나 이런 것은 10대 국가 안에 들지만 이런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위는 전 세계에서 거의 후진국, 거의 꼴등에서 그저 한 몇 번째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아메리카 지역 34.4%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21%인데 우리나라에는 아까 18.6%니까 아시아에서도 한 12번째, 11번째 정도의 소열이 매겨지고 있다는 거,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또 안 되네. 또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참여는 우리 사회 참여죠. 지방의회도 우리나라는 한 20%밖에 안 되고요. 국회도 한 18%밖에 안 되고 이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14, 15, 16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2%대 여자가 그러지 한 대여섯 명, 한 3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그러니까 여성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아침에 회의 일찍 가면은 막 야유를 하는 거죠. 남성들이. 아이고 저 아침밥은 누가 해주고 애기들은 누가 학교를 보내고 왔느냐는 등 이런 질문을 할 때예요. 그때가요. 그러면서 제가 16대까지 하고 17대에 이제 나왔어요. 공천을 이제 못 받았는데 더 이상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거의 공천을 왜 못 받았냐? 이 제도를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어요. 할당제를 만들었어요. 여성들 많이 들어가게 그런 비례대표 50%를 여자한테 돌려라. 이거 거의 우리 각 정치인들이 팔짝팔짝 뛰지요. 이걸 여성한테 자리를 할당해준다 해가지고. 그러나 이걸 아무튼 노력을 해서 여기 최금수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선배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당 내에서는 제가 이제 몰매 맞을 정도로 여기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하지만요 교회도 그래요. 저는 권사입니다. 교회. 그리고 깊이는 제가 관여를 않고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않지만은 뒤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성 목사 안수권이 없는 교단도 많고요. 있고 감독권도 없고 또 설교도 못하고 신학대학에 여자가 가기는 가되 목사 안수는 안 되는 그런 여자 신학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빠지겠습니까? 나와봐야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교육사 활동이나 좀 하는 정도, 전도사 좀 하다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봉사니까 다 만족하고 해야겠지만 기회는
의무가 많고 할 때 기회도 공평하게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걸 앞장서서 노력들을 모르겠어요. 교회 여성들이 했는가? 오늘 사실은 그걸 얘기 좀 내가 부탁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별로 많이 안 계셔서 섭섭은 하지만 가서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남자분들이 많으시면요, 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우리 가질 것도 없는데 왜 여성들한테 뺏기냐? 이런 생각하시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세기 보면은 만들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하나가 되라고 했다. 남성, 여성이 서로 존중하면서 그 상대방의 권리나 능력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성을 따로 취급하고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없었는가 봐요.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가보면 65% 이상의 여성 교인인데 이 여성 참여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어요. 현재 이 평균 수준도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냐?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이끌었던 결정권을 받았던 리더들이 남성 비율이 높았어요. 남성,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삼선 14, 15, 16대까지 여성이 대여성은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가 나타나서 여성 당원들에게 또 이런 법을 만들자고 외칠 때 남성들이 말하자면 저를 비토하는 거죠. 저 여자가 어째서 밖에 어디서 날라와서 우리 정당 안에서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때 그런 분위기였죠. 정당은 여성 당원들이 몽땅히 거기도 여성 당원이 70%까지다. 도시에는 70%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은 표 얻어라. 선거 때 표 많이 얻어라는 심부름을 원하는 거지. 권리를 조금 우리도 남성하고 같이 갖겠다.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을 떠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정당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매우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목회자의 8.5%도 안 돼요. 한국 기장의 경우 봐도. 기장은 조금 리버럴하다고 봅니다만은 여자 목회자가 8.5%다. 담임 목사는 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죠. 여자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 기회는 다 같이 열어놔야 된다. 그럼 오늘은 저는 여성 기독인들의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나 이런 지적 별로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교회 여성들하고 그동안에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주로 정치하려고 하는 여자들, 공무원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여자들, 이런 여성들하고 리더십 훈련에 대화를 많이 했지, 교회 여성들은 교회에서 그냥 사랑으로 봉사하고 감싸고 친절하게 교회 내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쪽에 너무 몰입되고 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알지요. 무조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 저는 유배된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려면 여성 자녀도 길을 열어놔야 된다요. 많이 나오고 안 나오면 둘째 번째 우선 기회는 다 열어놔야 된다. 그럼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뭐 했느냐? 좀 더 열심히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아까 정당 얘기를 한 얘기는, 정당에는 제가 30년 동안 가까이 이 문제를 싸웠어요. 남녀들하고. 제 공천 맞바꾸면서 싸우면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는 많이. 지금 현재 18.6%는 전 세계 수준에서는 꼴찌지만은 2%에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이제 경제 얘기 좀 할 건데요. 경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이 정치가 왜 여자는 못할 것이다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자가 정치 어떻게 하냐? 여자는 집에서 사적인 영역에서나 가정 살림이나 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우선적으로 표가 유권자들이 여성에게 표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제가 13대부터 국회의원 입후보를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13대. 떨어져서 전국에서 한 명도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한 10명 정도의 후보를 했는데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3사람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14대에도 여자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었어요. 그것은 뭐냐? 여자가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해? 여자가 어떻게 정치를 해?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그것은 여성이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험악하고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이걸 많은 관심을 여성들 세계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자부해요. 제가 아주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 이것을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교회 문제, 여성 문제는 이제 따로 교회 여성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지금 한 48% 교육공무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여자들이 한 48%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 중에 절반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1, 2, 3급, 이사, 부이사관 이런 데 여자가 없습니다. 10% 이내고요. 4급에는 24%까지. 그래서 아직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소수밖에 여자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은 어떠냐? 여자들 경제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빨간 것입니다. 59%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6명 정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 6명은 매우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집에서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영세 업종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칼라 잡에 있는 또 고위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이런 데는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주 미약한 구조가 아주 취약하다. 그러면 여기 다른 나라 세계 여자들 볼까요? 세계 여자들이 스웨덴 같은 나라 80% 10명 중에 8명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머니들이나 아주 어린 애기들 여자 중에서 일하고 그냥 활동하는 15세에서부터 한 65세 미만까지 정도의 활동하는 애들은 다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도 다 5%, 6%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만 59%, 이것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현재요. 그 다음에 세계 평균, OECD 평균은 얼마냐? 63.8%가 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한 59% 정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어요. 장사도 하고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기업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임원직에는 여자가 몇 명 있느냐? 여기에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지금 저기 맨 우줄입니다. 39%, 40% 가까이 지금 여자들이 임원에 있어요. 기업 임원에 여자가 40%가 다 있어요. 구라파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2%, 그러니까 임원의 2%의 미만의 여자 임원이 있는 거예요. 삼성에 어쩌다가 여자 임원 하나 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에. 그러면 여자 임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자료입니다. 여러 자료, 연구 자료에 월드뱅크랄지 세계경제포럼이랄지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여자 임원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제품이 좋아지더라. 더 환경 친화적이고 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식물에다가 가령 제과 회사면 좋은 거 넣고 또 청렴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 구조는 더 탄탄해지고 신뢰도가 더 높아지더라.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더라. 여자 임원들이 많을수록 이런 통계가 계속 줄줄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약하죠. 지금 사우스 코리아하고 잡된 곳에 맨 꼬레미에 2%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됐다 안 됐다 매우 심각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도 여성 부분이 아주 취약하더라. 취약하고 그 다음에 자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 제가 이제 나온 김에 통계 다 갖고 나왔어요. 이거 최신 통계예요. 교육 부분도 보세요. 여자 교사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여자 교사 여성이 70, 여성이 70, 예, 여성이 77%예요. 초등학교에. 도예지는 90% 넘습니다. 서울 강남 이런 데는 90% 이상이 여자예요. 교사 중에. 그런가 하면은 대학교는 18.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갈수록 남자가 많고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공부를 못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수없이 많이 따오고 여자 공부 훨씬 더 잘해요. 취직이 안 돼요. 대학에서. 여자 취직 안 시켜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우선 남자 뽑아요. 그 부부가 그 집에서 남자 교수, 여자 교수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부터 우선 취직을 시켜요. 그 대학에서 그렇게 받아요. 쭉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여성 교수 할당제 법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자 교수를 어떻게 할당을 뽑아야 실력을 뽑아야지. 그러나 하도 안 뽑아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9% 저기 초등학교는 왜 없냐? 남자들이 저기 초등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교대 여자가 교대 학생 중에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거기 선택 안 하니까.